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은호아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일요일날은 주로 편집을 하지 촬영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호아빠 채널에 제가 영상 업로드를 거의 매일매일 최근에 하고 있다 보니까 일요일날도 편집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촬영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요일날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또 촬영을 하려니까 뭔가 마음도 새롭게 느껴지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요, 제가 종종 이제 해외 유튜버 분들의 그런 다양한 정보들도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해외 유튜버 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가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전달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썸네일하고 유튜브 제목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클릭률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유튜브의 조회수는 크게 두 가지로 결정이 되게 되죠. 하나는 노출량, 얼마나 내 영상이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느냐,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그렇게 노출된 영상의 클릭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얼마나 많은 클릭을 했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중요한 건 노출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알고리즘이 해주는 일이라 알고리즘이 이제 친절하게 내 영상을 쭉 시청자들한테 노출을 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클릭률은 어디까지나 시청자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청자는 뭘 보고 판단을 하냐? 역시나 썸네일과 제목이죠. 근데 그 썸네일과 제목은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은 알고리즘이 시켜주지만 최종적으로 시청자가 그걸 클릭하게 만드는 건 어디까지나 유튜버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매력적인 썸네일과 제목을 정하느냐가 가장 내 조회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썸네일과 제목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튜브 전문가께서 이거를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검색해서 보다 보면 제목보다는 아무래도 썸네일이 더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매력적인 썸네일을 보면 이제 클릭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 클릭률을 결정할 때는 썸네일에 더 많은 정성을 들이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썸네일을 정할 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분명히 본인들은 썸네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썸네일에 정해진 그 룰이 있잖아요. 규칙들, 썸네일이 가져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텍스트가 어떤 것들이 탁탁 들어가줘야 되는 그 핵심 성공 룰이 있는데, 어떤 영상들을 보면 그 룰을 깡그리 무시한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썸네일이 갖춰야만 하는 그 핵심 요소를 한 개도 갖추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썸네일의 정성을 1도 들이지 않은 그런 무성의한 그런 썸네일 있잖아요. 누가 봐도 클릭 안 할 것 같은 그런 썸네일인데 조회수가 막 100만, 200만 이렇게 넘어가는 영상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썸네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조회수를 얻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그 이유는 바로 제목이 있었습니다. 썸네일이 아무리 허접하더라도 제목이 매력적이면 역시나 시청자들은 클릭을 기꺼이 해준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썸네일이 아주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제목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절대로. 우리가 썸네일과 유튜브 제목이 동일하게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썸네일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썸네일 위주로 보니까 옆에 있는 제목 같은 거는 흔히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썸네일은 주로 우리가 어떤 영상을 검색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추천되는 거 뭐 재밌는 거 없나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을 때 주로 썸네일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알림 있잖아요.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내가 구독해놓은 영상들에 알림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림이 뜰 때 이렇게 보면 주로 제목만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림이 딱 뜰 때 보면 내가 구독한 채널인데 제목이 알림으로 탁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목 흥미로운데 하고 이제 클릭해서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역시나 썸네일보다는 유튜브 제목, 영상의 제목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중요한 제목이 과연 어떤 종류의 제목을 정해야만 높은 클릭률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들도 고민하고, 과연 과거에 높은 영상들의 조회수를 가진 그런 제목들은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를 분석해본 결과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의 공통점 중에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아주 흔하게 만들 수 있는, 혹은 우리가 평소 때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패턴의 단어들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거 나도 아는 건데, 혹은 저건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종류의 단어들 혹은 그런 종류의 컨텐츠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흔한 거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단어인데, 그런 단어들을 무엇과 조합을 했냐? 타임 프레임이란 것과 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프레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상 속에 기간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한 달, 30일, 1년 혹은 매일매일 이런 단어들을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런 단어를 조합함으로써 그 영상의 흥미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일매일 30일씩 한 달을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 높은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맨 끝에 제목이 끝나는 지점에 상대방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해낼 수 있는 그런 궁금증 유발 단어들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식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으로 만들어서 시청자들이 궁금하다, 나 이거 클릭해서 그 결과를 알고 싶다라는 그런 흥미로운 내용으로 제목을 만든 영상들이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더라. 같은 주제의 영상을 찍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합한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더라라고 해서 그런 제목의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매일매일 하루 30분씩 줄넘기를 했더니 한 달 뒤에 생겨난 아주 중요한 몸의 변화, 이런 종류의 제목인 거죠. 여기에 날짜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가 아주 흔하게 할 수 있는 줄넘기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과연 그 변화의 결과는 어떨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런 궁금증도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역시나 비슷하게 만약 당신이 이 음식을 한 달 동안 매일 먹는다면 몸에 생겨나는 변화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종류의 제목을 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음식을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먹는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도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조회수가 높은데요. 이건 단순히 해외 영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상들 중에서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비슷한 것들이 정말 많고 조회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30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을 굶었더니 우리의 뇌에 생겨나는 변화는 이렇습니다라고 제목을 달린 영상의 조회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역시나 이 영상의 제목에도 30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우리가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아침 식사라는 단어도 접해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과연 30일 뒤에 어떻게 결과가 되었을까? 우리 뇌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한번 클릭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고구마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30일 동안 고구마를 먹었더니 우리 몸속에서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제목의 영상이 있었는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어요.
궁금하잖아요. 고구마라는 아주 흔한 음식을 매일매일 먹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그걸 매일 먹었더니 우리 몸에 무엇이 없어졌다는 거야 도대체. 궁금해. 뭐가 없었는지 한번 클릭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제목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아니, 고구마 하나로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제목을 뽑아냈을까. 이것뿐만 아니라 조회수를 300만 회 넘는 영상도 있었는데, 매일 30일 동안 바세린을 매일 발랐더니 내 몸에 생기는 변화, 이거에 대한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세린이 좋았는지 싫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30분씩 몸에 바세린을 발랐더니 도대체 이게 좋았다는 거야, 안 좋았다는 거야? 나 바세린 평소 때 가끔씩 바르는데 궁금하잖아요. 이런 종류의 제목 300만 조회수를 얻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같은 종류의 컨텐츠를 찍더라도 이런 세 가지의 결합 있잖아요. 날짜를 넣고 궁금증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흔한 것들. 내가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고 있어. 만약에 매일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데 그냥 강아지 산책 매일 시키기,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보는 거죠. 매일매일 30분 동안 강아지 산책을 이렇게 시키니까 우리 강아지가 생긴 아주 큰 일상생활의 변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강아지 운동 방법 5가지를 1년 동안 반복해 보세요 라는 그런 종류의 제목으로 영상을 찍는다면, 기왕이면 같은 영상이더라도 클릭률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궁금증과 일상생활 패턴을 결합한 이런 종류의 유튜브 영상 제목도 조회수를 높였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자극을 주어서, 좀 강한 자극을 주어서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종류의 제목 만드는 방법도 소개되어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보았는데요. 상대방이 강한 자극을 주는 영상은 어떤 요소를 담고 있어야만 하냐면, 첫 번째로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를 일부러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거죠. 왠지 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면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 영상을 꼭 내가 알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혹은 영상 제목에다가 경고성 멘트를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 영상을 보지 않는다면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종류의 뭔가 부정적인 느낌, 뭔가 내게 경고를 주는 듯한 그런 종류의 단어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영상의 제목에다가 강조하는 그런 단어들을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라든지, 아니면 한 번도, 혹은 당신이 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언제나, 항상, 이런 종류의 그 같은 단어더라도 내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사를 제목에다가 함께 넣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더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된대. 그냥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당신이 꼭 알아야만 한대. 그냥 알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알아야만 한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강한 부사어를 넣어줘서 문장을 상대방이 클릭하면 왠지 이걸 클릭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단어들을 조합해서 시청자들로서 뭔가 안전 욕구를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안전이 왠지 확보될 것 같아, 이 영상을 보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런 종류의 제목은 뭐가 있지 하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나 이런 종류의 제목을 조합한 내용들이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후회를 담는 여행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절대로 파리 여행 가지 마세요. 본인이 1000만원 날리고 나서 느꼈던 진실, 뭐 이런 거예요, 제목이. 역시나 조회수가 엄청 높았습니다. 왠지 내가 그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면 내가 1000만원을 날릴 것 같잖아요. 경고성. 뭔가 나에게 자극을 확 주는 거죠.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 절대로 실패한다, 뭐 이런 내용들의 영상들도 엄청나게 클릭이 높았고, 혹은 내가 나이가 60세인데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가장 후회했던, 은퇴하기 전에 가장 후회했던 행동 5가지, 이런 것들을 조합한 내용들. 요즘에 이제 물놀이가 한창이니까 물놀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위험한 행동 5가지, 뭐 이런 걸 조합해서 영상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시청자들로서 내가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나의 안전이 책임져질 것 같다, 뭐가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 돈이나 건강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청자의 안전 욕구를 자극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 같은 제목이더라도 이런 제목과 결합을 하면 훨씬 더 시청자들의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제목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제목을 늘 고민하다 보면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제목을 먼저 정하고 영상을 나중에 촬영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런 매력적인 제목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영상 속에 당연히 이런 종류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영상을 먼저 찍어, 그리고 제목을 나중에 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상 속에 이런 종류의 제목을 달 수가 없잖아요, 애당초. 아니, 경고성 내용을 찍거나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 동안 30일 혹은 한 달 동안 뭔가를 해야만 그런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있을 텐데, 영상을 먼저 찍어버리면 30일 혹은 한 달 동안 한 행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컨텐츠 자체가 제목을 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먼저 제목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런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영상을 촬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구상하고 컨텐츠의 제목과 내용을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영상을 촬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영상의 컨텐츠의 질도 높아지고 당연히 시청자들의 클릭률, 만족도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늘 초보 유튜버 분들이 그래, 영상 먼저 찍고 제목을 나중에 정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찍는 이 영상도 있잖아요. 제가 찍는 이 영상도 당연히 제가 먼저 제목과 글을 쓰고 나서 촬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머릿속에 글과 제목을 미리 정하고서 지금 촬영을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영상 안에 당연히 담기게 되듯이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도 제목을 먼저 정하고 유튜브 영상은 나중에 찍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변화를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런 내용도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종종 이렇게 해외 유튜버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정보들은 아직 한국에 있는 유튜버 분들은 모르는 내용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에 영상을 정말 자주 촬영하니까 최대한 이렇게 해외에 있는 이런 정보들도 많이 얻어서 최대한 빨리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